안녕하십니까. 한참 만에 이렇게 호롤단신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착 가라앉는 그런 기분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착 가라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거리 때문에 지금 모든 모임들이 중단되어 있어서 오늘 오전에 개인 코칭 마치고 오후에 트레킹을 할까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글을 쓸까 하다가 좋은 글감이 생각났고, 그리고 또 강의 주제가 생각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호롤단신으로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과연 끌리는 사람, 또 호감이 가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삶에도 뭔가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야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용적 삶이라는 그 개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파탈이라는 이 단어도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파탈의 의미는 무엇일까? 파탈적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같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흔히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라고 하는데, 그 축제처럼 사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는 무엇이 있을까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꾸치뽕에 그다음 보이차, 대추, 생강을 넣어서 달인 차를 한 잔 따라서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즐겨 마시는 차인데요. 이 차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대접을 하면 참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스피치 아카데미에 혹 오실 일이 있다면 이 차를 정중하게 끓여서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감사패, 참 상도 많이 받고요, 감사패도 많이 받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감사패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은 감사패고요. 아주 단순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참 애착이 가는 감사패의 올시다. 감사패, 문득 그리울 윤치영 교수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길에 페이스메이커로 동행해 주심에 늘 큰 그늘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6월 1일 YCY 명강사과정 3기 1동 마음 드림. 이 감사패 에 쓰여져 있는 글귀도 참 의미가 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참 감동이 묻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문득 그리울 윤치영 교수님.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가 또 인상적입니다.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리고 큰 그늘 되어 주심에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니 이 또한 감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YCY 명강사과정 3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패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이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1월 4일 날 YCY 소통 명사 과정 제5기가 수료를 하게 되는데, 수료하기 전에 졸업 발표회가 있거든요. 졸업 발표 회장에서 드리게 될 인증서와 자격증서를 2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간결하지만 아주 예쁜 패입니다. 자, 먼저 소통명사 인증서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통명사 인증서. YCY 소통명사 14조 과정을 반복 이수하면서 울림이 있는 각과
격이 살아있는 공감력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휴를 갖추셨기에 대한민국 소통 명사 인증서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YCY 소통 명사 과정은 14조 과정인데 2번 반복해서 들어야 수료할 수 있고요. 또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울림이 있는 각과 격이라고 했습니다. 각은 뭘까요? 깨달을 각자. 격은 뭘까요? 품격 격자입니다. 이런 각과 격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공감력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우뚝 서서 명사로서의 휴를 갖추셨기에 여기서 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즈입니다. P-A-U-S-E. 끊어서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머물 수 있는 곳,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휴는 여유입니다. 여유를 갖추셨기에 대한민국 소통명사 인증서를 드립니다 하면서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스피치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꼭 간직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패를 늘 가까이에 두시면서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또 다듬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십사라는 의미로 질문을 3가지 던졌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유익과 재미로 소통하고 있는가? 진정 세상과 소통하려면 유익과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시고 또 공익적으로 이 시대의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또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면 참 내용은 없지만 재미있는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유튜브에서 뭔가 독자를 증가시키고 또 관심을 끌려고 하면 유익과 재미를 담아내는 동영상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유튜브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또한 그러합니다. 세상에 유익과 재미를 줄 수 있다면 대박인 것입니다. 2번째 질문은 상대중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없고 재미를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울림을 줄 수도 없겠고 또 소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 세상과 소통하시려면 상대중심적, 세상중심적, 고객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지금 이곳에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이곳에 지금 마음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다면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완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익과 재미로 소통하고 있는가? 상대 중심적인가? 지금 이곳에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3가지 질문이 담긴 인증서를 1월 4일 날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예, 자격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YCY 소통명사 아카데미는 민간 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동준 은하수 작은도서관 원장님께는 소통 스피치 강사 자격증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우뚝 세우는 YCY 소통 명사 14조 과정을 반복 이수하시고 소통 스피치 코칭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소통 스피치 강사 자격을 취득하셨기에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4일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 YCY 교육방송 스피치 제작국 YCY 소통 명사 아카데미의 이름으로 자격증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1월 4일 날 졸업 발표를 하시게 되면 이 자격증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과연 왠지 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고 또 왠지 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힘 있는 사람이겠죠. 네, 실력이 있거나 또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 내지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는 돈을 잘 쓰는 사람도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네, 네, 그런 조건들도 있습니다만 톡톡 쏘는 사람 어떻습니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톡톡 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을 볼 때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밋밋한 음식, 담백한 음식도 좋겠지만 때론 맵고 시고 짜고 이런 음식이 좀 자극적인 음식이 좋지 않습니까? 네. 톡톡 쏘는 맛이 있어야 음식도 맛깔스러운 것처럼 사람도 톡톡 쏘는 사람이 왠지 끌리는 사람이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톡톡 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반응이 있는 사람. 자극을 줬는데 무덤덤하거나 반응이 없으면 별로 매력을 못 느끼죠. 어쩌면 짜증나는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일까요? 반응에 민감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지나가다 꽃을 보면, 와, 아름답다고 탄성을 지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그런 그 감성 지수가 떨어져서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무덤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반응이 없는 사람, 무표정한 사람, 무반응적인 사람,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반응을 보여주고 호들갑을 떨고 박수를 치고 리액션이 액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액션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지만 리액션,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액션이라는 말인 것이죠. 네, 여러분 대화하면서 상대방이 맞장구를 치면 왠지 흥이 납니다. 왜일까요?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반응에 또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화할 때나 또 교제할 때나 언제든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줄 때 상대한테 호감을 줄 수 있고 또 매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톡톡 튀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고요. 매력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매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반응하니까 인터로뱅이 생각이 납니다. 인터로뱅이란 물음표와 느낌표의 합성부호입니다. 경의적인 놀라움, 와 놀랍다, 와 맛있다, 와 아름답다,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이런 리액션을 보여줄 때 그야말로 최고의 매력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호감을 갖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로뱅, 경이적인 놀라움, 와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왠지 아름다워 보이고요, 더 멋있어 보이고요, 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최인철 교수가 행복하려면 감탄사를 연발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해서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사를 쏟아붓다 보면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다고요? 감탄사를 자주 표현하다 보면 행복이 스스로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행복하려면 감탄하십시오. 와 정말 맛있네요. 와 정말 훌륭하시네요.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정말 웅장합니다. 네, 이런 감탄사를 연발할 때 여러분의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매력 지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톡톡 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톡톡 튀려면 어떡하라고요? 인터로뱅, 경이적인 놀라움으로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자극이 있어야 삶이 더 풍요롭고 더 의미가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간다면 무료하고요. 그리고 의욕이 떨어질 것이고요. 삶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릴 것입니다. 왠지 뭔가를 자극을 받을 때 우리는 삶의 의욕을 갖게 되고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요. 또 삶이 재미있어지는 것 아닐까요? 자극이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문제, 이런 일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스트레스의 연속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생각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한테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겸허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신다면 그 스트레스, 그 자극은 바로 삶의 촉매자가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위기조차도 하나의 자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 위기감을 느낄 때 삶이 훨씬 더 다이나믹해지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다. 와, 발을 한번 잘못 뒤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바로 네, 죽음의 그 계곡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살얼음 걸듯 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삶이 정말 깨어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또 가치가 있는 삶이지 않을까요? 전기도 저항이 있어야 흐릅니다. 삶도 자극이 있어야 삶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무런 문제거리도 없고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다면 삶이 정말 무미건조하고 무색하지 않을까요? 삶에도 적당한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문제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위기가 있어야 그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삶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삶에도 적당한 자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극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통통 튀는 탄력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용적 삶을 주장합니다. 중용이란 치우치지 않는 경지인 것입니다. 흑과 백의 사이, 회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색 분자, 이거는 중용주의를 좀 폄하한 표현법이 있지 않을까요? 중용적 삶이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쓴 것입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얼마나 살아온 팔을 걷는 것 같습니까? 그런 위험천만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영위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네, 파탈이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합니다. 파탈, 파괴하고 일탈한다. 파탈적 삶, 이런 것이죠.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거나 어떤 규정에 갇혀 있거나 그러면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때론 규정을 깰 필요도 있고요. 형식을 깰 필요도 있습니다. 무질서 속의 질서, 혼돈 속에 뭔가를 찾아 헤매일 때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로 3cm, 세로 3cm의 정사각형을 머릿속에 그려보실까요? 그리고 그 정사각형에 색칠을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색칠하셨습니까? 아마도 그 3cm, 3cm 정사각형 안에 그 틀 안에다가 색칠을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색칠할 때 그 정사각형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칠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제품을 디자인해 놓고 그 제품 디자인한 상태에 색을 입히는 단계를 렌더링 한다고 하는데, 렌더링 할 때는 마카를 가지고요, 네, 쫙쫙 그려냅니다. 그러면 그 렌더링한 제품
안에 색이 곱게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색을 곱게 입히려면 밖에서 바깥으로 쫙쫙 과감하게 색칠을 해줄 때 좋은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틀 안에만 갇히지 마시고 틀 바깥을 바라볼 수 있고 틀 바깥에서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파탈적 사고, 파탈적 행동, 파탈적 삶의 방식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방식인가요? 우리는 주어진 임무와 역할과 주어진 과제에 연연하면 숙제처럼 사는 인생이 됩니다.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고루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축제처럼 사는 방식이란 그런 형식과 틀을 깨고 자유분방함 속에서 질서를 찾는 그런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저는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아라는 이런 메시지에 이 팩터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팩터란 엔터테인먼트 팩터입니다. 오락적 요소, 엔터테인먼트 팩터, 요소를 담아라. 오락적 재미를 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락적 재미를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일날 뭔가 이벤트를 만듭니다. 기념일날 뭔가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매일매일을 특별한 날로 정하시고 그날마다 그날의 의미를 담아서 이벤트를 만드신다면 거기에 재미있는 요소를 담아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엔터테인먼트 팩터, 하루하루를 오락적 요소를 담아내는 그런 이벤트를 우리가 연출할 때 숙제처럼 살지 않고 축제처럼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트레킹을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신정 연휴 때 7박 8일간 제주도 올레길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트레킹 코스가 많이 개발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파도를 만지면서 그 바닷길을 걸을 때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축제인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트레킹뿐만 아니라 취미를 다양화하는 것도 축제처럼 사는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를 하실 것이고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탈 것이며 MTB 자전거를 좋아하면 MTB 자전거를 타시면 되겠고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을 할 것이요. 각종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취미 생활을 다양화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축제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2011년 3월에 지금 책이 출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2번째 책이 올시다. 거침없이 말하기 잡담력이란 책입니다. 잡담이란 수다를 이야기합니다. 수다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일상적인 것을 거침없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수다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수다이지 않을까요? 수다를 많이 떨고 나면 후련해집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은 것이 수다입니다. 그리고 사교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다는 이처럼 일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수다를 떨면서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행복하려면 여행을 떠나십시오. 그것도 계획적으로 떠나는 여행도 있지만 무계획적으로 바다를 간다든지 산을 간다든지 KTX를 타고 부산 해운대를 찾는다든지 이런 이벤트도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반응은 살아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통통 튀는 반응으로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고 또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또 그런 삶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통통 튀는 탄력성을 갖자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